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인생은 찌그러진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요. 우리는 흔히 완벽한 구의 형태를 꿈꾸며 자신을 다그치지만 사실 굴러가는 모든 것들은 마찰을 견디며 조금씩 일그러지기 마련이죠. 안녕하세요. 고단한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쓴 마음에게 음악과 따뜻한 문장을 선물하는 시간.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 저는 글동무 장지연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뜨거웠나요? 아니면 차가웠나요? 특별히 뜨거울 필요도, 특별히 차가울 필요도 없이 사람의 온도 36.5도씨만 유지하며 살아요, 우리. 오늘의 첫 곡은 영화 히말라야에서 어몽길 대장이 동료를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위로 흐르던 곡이죠. 김창완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작할 겁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했죠.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기록도 보상도 없는 여정을 떠난 휴먼 원정대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산소 부족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버티게 한 건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동료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찌그러진 마음의 연대였습니다. 산울림의 담백한 선율이 그 뜨거운 눈물과 참 닮았던 것 같아요.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야. 잠시 산이 내어주는 길을 우리가 빌려가는 거지. 라는 영화 속 명대사처럼 완벽하게 정상을 정복하려는 욕심보다는 동료를 끝까지 챙기려 했던 그 찌그러진 마음의 연대를 산울림의 담백한 선율로 감상하실게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 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가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 직장생활 스트레스로 살이 빠졌다는 사연이 왔습니다. 뼈가 드러나게 살이 빠졌다니 제가 다 안쓰러운 기분이 듭니다. 근데 너무 예민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완벽주의거나요.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자로잰 듯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여백이 되는 대로 그려보겠습니다. 47개를 그렸군요. 이 가운데 물결 표시한 2개의 동그라미만 그럴듯합니다. 회사 생활이란 것도 47일 근무 중에 이틀이 동그랗다면 동그란 것입니다.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네.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잘 들었고요. 이어서 아동 동화 구연가이자 낭송가이신 민은선님의 목소리로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따뜻한 어른 김창환 작가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와 함께 길을 걸을 텐데요.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문장들의 주인공 김창환 작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70년대 전설적인 밴드 산울림으로 우리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힌 아티스트이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드는 명배우,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호흡해온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글동무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저 매일 아침 동그라미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낮추어 말하곤 합니다. 그 소박하고도 깊은 통찰이 이번 에세이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이 귀한 문장들을 더욱 빛내주고 함께 산책에 해주시는 민은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 내용에서 작가님은 50개의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정확하게 좀 원에 가까운 그림이 나오고 그 외에는 삐뚤빼뚤하게 나온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47일 중 이틀만 동그라면 동그란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하지만 우리는 47일 내내 동그라미가 아니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몰아세우곤 하진 않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글자 때문에 또는 말이 하나 꼬였다고 해서
오늘의 방송이 망쳐지는 건 아니겠죠? 그 틀린 한 글자가 바로 제 목소리에 찌그러진 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완벽한 기계음보다 조금은 떨리고 틀리는 저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는 생각 해도 괜찮겠죠? 네. 우리 삶을 자로잰 듯 살 수 없다는 그 긍정이 참 눈물겼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역시 김창완 작가님이 쓴 노래, 부른 노래. 이 영화는 1979년의 작품이고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고요. 배우가 누구였죠? 네, 맞아요.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이덕화, 정윤희 씨가 출연해 소박한 삶을 꿈꾸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렸죠.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이 힘들어도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이 있잖아 라는 막연하지만 절실한 희망을 노래했죠. 김창완 씨가 직접 음악 감독을 맡아 만든 이 곡은 오늘 하루가 조금 일그러졌을지라도 다시 동그라미를 그리러 나가는 우리네 인생의 회복력을, 먼 추억 속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상해 보실까요? 내일 또 내일. 밤을 타고 골목길로 가버린 날이 희미한 불빛에 떠오르면 발걸음 옛길 따라 흐르고 싶지만 오늘도 낯선 길을 새로 걷는다. 내일 또 내일 내 꿈이 자라나네. 내일 또 내일 바람질 때까지. 내일 또 내일 내 꿈이 자라나네. 내일 또 내일 바람질 때까지. 언젠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하나둘 불빛에 떠오르면 조용히 마주 앉아 얘기라도 하려만 오늘도 낯선 일을 다시 만나네. 내일 또 내일 내 꿈이 자라나네. 내일 또 내일 바람질 때까지. 내일 또 내일 내 꿈이 자라나네. 내일 또 내일 바람질 때까지. 잔잔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노래 감상 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김창완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청춘을 달래주던 가수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정한 라디오 아저씨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언어를 구사하는 어른입니다. 노래할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힘을 빼고 천천히 조용히 하시죠. 이번 책에서도 그는 완벽해져라 라고 책짓질 하는 대신 찌그러진 동그라미도 충분히 예쁘다며 우리를 안심시켜주네요. 김창완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분이 쓴 이 책도 너무나 좋아서 오늘의 에세이 산책에 선정했는데요. 이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함께 산책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해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창완 작가는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아티스트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의 글 속에서는 늘 서투름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전거를 타며 공기의 냄새를 맡고 원고지 뒷면에 빼뚤빼뚤 동그라미를 그리며 발견한 삶의 진리들. 그는 이 책을 통해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그림판 위에 그려진 수많은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이 모여 결국 우리라는 커다란 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물론 김창완 작가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한 베테랑은 아니지만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읽고 지우고 하는 과정들이 소소하게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 몇 개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지우는 게 쓰는 것보다 힘듭니다. 엊그제 써놨던 아침창 오프닝 멘트를 지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월 초부터 쌓여있던 거라 50몇 개였는데요. 쓰는 거에 비해서 지우는 게 쉽다고 생각하며 지웠어요. 얼마나 쉬워요. 빨간 글씨로 대묻잖아요. 지우시겠습니까? 예를 누르면 망설임 없이 지워져 버립니다. 50몇 개 날아가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다 지웠다고 생각하고 새 오프닝을 쓰려고 하는데 지난밤 생방송을 하러 달려가던 그 길의 나무들, 강물,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름다운 봄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오프닝 멘트에 담기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떠오르더군요. 내가 지운 건 글자지 오프닝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쓴 글도 어느 날엔 다 지워버리겠지요. 그러나 어떤 흔적으로든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게 쓰기보다 힘듭니다. 사랑도 그렇겠지요. 자, 그럼 잠시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존재의 꽃부터 만남은 사랑이야까지 당신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질 6색깔의 무대 한국시극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신앙송극 예술제 기억 속의 공간 시가 삶이 되고 숨이 되는 시간 예술감독 연홍식이 빚어낸 시와 극의 정수 1월 24일 대학로 한예극장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꽃을 초대합니다.
찌그러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지요. 저는 거의 매일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읽고 나면 원고 뒷면에 그리지요. 제법 그럴듯한 원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종이도 아깝고 하니 몇 번 더 그리고 다른 이면지에 또 그려요. 정말 수도 없이 그리는데 단 한 번도 흡족한 동그라미가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가끔 스태프나 기술팀 막내한테 보여줘요. 그럼 다들 "와, 진짜 동그래요" 하면서 환호해 줍니다. 그게 격려라는 걸 잘 알지요. 그래서 더 완벽한 동그라미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그리며 배우는 게 많습니다. 우선은 완벽에 관한 환상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재수대기 하듯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 또 찌그러져 있겠죠? 저의 하루를 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망할 것도 없지요. 한국시교협회에서 제3회 대한민국 시낭송극 예술제를 한다고 하네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들었고요. 노래 한 곡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산책의 중반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풍경은 어떤 모양인가요? 내 마음의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게 서 있지는 않는지
가만히 만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찌그러져도 실망할 것도 없지요 라는 두 번째 글 함께 들으셨는데요. 글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또 제수뛰기 하듯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 이 문장에서 작가님의 소년 같은 장난기가 느껴집니다. 보이스 액터 민은서님의 낭독에서도 그 따스함이 묻어나왔고요. 찌그러졌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명쾌한 진리. 저는 우리 삶에서 찌그러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동그라미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매일 싸우고 서로 실망해서 찌글찌글해진 모양이지만 결국은 서로를 품고 굴러가는 가장 단단한 동그라미잖아요. 완벽하게 화목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동그란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 해맑은 긍정을 닮은 곡, 영화 러브 스토리의 테마곡처럼요. 이 영화는 1970년 개봉한 작이죠. 주인공들의 배우 이름보다 배역들의 이름, 올리버와 제니. 개봉 이후 전 세계를 울린 명작이었죠.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명대사를 남겼죠.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요. 서로의 결핍과 찌그러진 부분을 사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아주었던 올리버와 제니. 프란시스 레이의 경쾌한 스노우 플로릭.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완벽했던 것 같아요. 이젠 세 번째 에세이를 만날 텐데요.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그래서 외로움을 뭐와 같다고 했는지 아시나요? 냄새 같다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역시 보이스 액터 민은서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왜 외로움이 냄새 같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세이 한 편 더 들으시고요. 냄새 같은 외로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곁을 늘 감돌고 있는 그 정서에 어울리는 곡, 영화 라라랜드의 테마곡 이어 듣겠습니다. 외로움이나 그리움이나 냄새 같은 것. 불쑥 떠오르는 사람.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나? 통 소식이 없네. 하고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렇게 생각난다고 불쑥 전화하거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기만 하는 건데 그게 의외로 외로움을 달래줘요. 그리움이 밑도 끝도 없는 것처럼 외로움도 갑자기 혼자라는 걸 깨달아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이나 그리움이나 그냥 냄새 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잠시 쓸쓸한 기분이 후각을 자극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코앞에 있어도 외롭다는 분도 계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꽃피는 계절이 올 때마다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불현듯 크라잉넛 한경록 님이 어젯밤 어디 계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That now our dreams may finally come true. City of stars,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There in the bars and through the smokescreen of the crowded restaurants, it's love. Yes, all we're looking for is love from someone else. A rush, A glance, a touch, a dance, a look in somebody's eyes, to light up the skies, to open the world and send it reeling. A voice that says I'll be here and you'll be alright. I don't care if I know just where I will go, 'cause all that I need's this crazy feeling I got tapped out of my heart. think I want it to stay.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You never shined so brightly.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창가와도 같은 영화 라라랜드. 극중 미아는 오디션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꿈을 꾸는 바보들을 위하여. 비록 바보 같아 보여도 상처받은 가슴들을 위하여. 이 곡 City of Stars는 화려한 별빛 아래 가려진 고독과 그 고독을 함께 나눠줄 누군가를 찾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김창완 작가가 말한 냄새 같은 외로움이 재즈 선율을 타고 선명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외로움 하면 또 따라붙는 게 그리움이죠. 작가님의 제목 중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움 벌레라고. 이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 나눠보고 싶네요. 가끔 방에서 벌레를 만날 때가 있죠.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큰 나방이 창문에 붙어 있기도 하고, 바퀴벌레야 이 세상 어디 못 가는 데가 없다고 하니까 제 방을 어슬렁거리는 게 이상할 게 없지만, 도대체 그놈들이 땅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땅에서 솟은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꺼내서 밖에 내주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며칠 지나면 또 어디론가 사라져요. 길은 사람들만 만들어서 다니나 봐요. 다른 짐승이나 벌레는 가는 데가 그냥 길이고, 저는 마음속에 길 하나 내볼까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로 그리움 벌레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나타난 벌레처럼 벌레들만이 다닐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내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께 불쑥 나타나는 것. 그것을 그리움 벌레라고 표현했네요.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표현을 너무 멋있게 잘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역시 아주 목소리가 예쁘신 민은선 보이스 액터의
낭송 하나 더 들을 텐데요. 마지막 제목은 고독을 견디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분은 고독을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고독을 견디는 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실한 마음을 담는다는 게 힘들다는 걸 방송을 하면서도 느낍니다. 남편과 수개월 단위로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냐고 묻는 사연으로 생각해서 요리를 배우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무엇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고독에 관한 편지로 읽히더군요. 건강한 육체에 담긴 쓸쓸한 고독에 관한 사연인 거죠. 제 생각에 많은 사람이 고독, 즉 외로움을 자신의 인생에서 거두어내야 할 부정적인 마음 상태라고 여기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면 행복이 열리고 이별을 하면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이별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슬픔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신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고독의 짝을 찾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이 고독이라고 한다면 내 안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느낌이 고독의 짝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충만, 풀리스 이런 단어를 연상케 하는 그걸 찾는 순간 고독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안아줘. 한동안 슬픔이 없었지. 기쁨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웃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도 웃으며 나를 봐.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인대도 웃으며 안아줘. 내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너의 가슴에 적어줘. 나의 슬픈 모습이 떠오르면 빗속을 걸어줘. 한동안 부르던 하늘도 너의 따뜻한 눈빛도 내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너의 가슴에 적어줘. 나의 슬픈 모습이 떠오르며 빗속을 걸어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강우석 감독, 이미연, 김보성 지연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유행어처럼 학생들이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저는 그저 한 송이 꽂히고 싶어요 라는 주인공의 마지막 유서는 수많은 청소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창완 씨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서 아이들의 가눌 길 없는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죠. 특히 그가 직접 부른 마지막 인사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을 감도는 고독의 냄새를 가장 잘 담아낸 곡입니다. 잘 들으셨죠?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1월 24일 토요일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3시, 6시 멋진 시와 극의 유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꼭 한번 공연 보러 가보세요. 어느덧 산책길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오늘 김창완 작가의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을 민은선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예쁜 동그라미들이 그려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1월 초인데요. 저는 왠지 날씨가 추우면 더 외롭고 고독한 것 같아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겠네요. 다음 곡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요.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의 명작이죠. 늙어서 좋은 점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야 라는 대사가 떠오르네요. 히사이시 조의 왈츠는 기우뚱거리며 돌아가는 찌그러진 성처럼 우리 인생도 그 자체로 마법 같은 여행임을 말해줍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다른 영화의 OST와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주제별, 섹션별 다른 음악이 섞이는데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단 한 곡으로 완성된 테마예요. 히사이시 조는 이 영화를 위해 인생의 해적목마라는 하나의 메인 테마를 먼저 작곡했대요. 이 한 가지 멜로디를 재즈, 오케스트라, 피아노 솔로 등 다양한 버전으로 변주하여 영화 전체의 정서를 관통하게 만들었다고요. 이는 인생의 변화무쌍함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은 즉시 통과. 히사이시 조가 이 곡의 데모를 들려주었을 때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감독이 이거다라고 하며 만족했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감독은 이 곡이 가진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희망찬 분위기가 주인공 소피의 복잡한 내면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4분의 3박자 왈츠는 회전목마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인생을 상징하고요. 처음에는 단조로 시작해서 슬픈 느낌을 주지만 중간에 장조로 변하며 화려해지는 구성은 저주에 걸려 노인이 되었다가 다시 자아를 찾아가는 소피의 여정을 음악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상해 보실까요? Merry-go-round of Life.
언어를 넘어선 전율, 시극의 신세계를 열다. 타지마할, 초대, 마트료시카, 옷 이야기, 텍스트를 뚫고 나온 전율의 이미지들. 한국시극협회 주최 제3회 대한민국 신앙송극 예술제, 예술감독 연웅식과 함께하는 시극의 유희, 기억 속의 공간. 1월 24일 오후 3시와 6시 대학로 한의극장. 놓치면 안 될 단 하루의 압도적 무대입니다. 시들어도 고운 영혼의 빛 오늘도 내일도 피어 그대 미소 속에 흔들리며 바람에 길동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의 향기로 살아가리라. 말린 꽃잎 하나에도 누군가의 마음은 따스하게 빛나. 음악 들으면서 저도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거든요. 정말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어쩜 이렇게 위쪽이 찌그러지든 아래쪽이 찌그러지든 울퉁불퉁할까요? 정성을 다해 그려도 완벽한 동그라미는 잘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간직해야 한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완벽한 원이 되려 애쓰기보다 조금은 찌그러진 채로 기분 좋게 굴러가 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끝곡을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아쉽죠? 혼자 왔는데도 오늘은 글도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영화 졸업의 주제가인데요. 마이클 리코스 감독과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이 영화는 기성세대가 만든 매끈한 동그라미의 세상에서 탈출한 청춘들의 불안과 자유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버스 뒷좌석에 앉은 두 주인공의 표정 위로 흐르던 이 곡. 인생이 늘 명쾌한 정답은 아님을 보여주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안녕 어둠아, 나의 오랜 친구야로 해석됐죠. 이 대사에서 느껴지듯 그 적막과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영화의 메시지는 김창완 작가가 말한 충만한 고독과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 새해에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간혹 그래도 고독이 밀려오거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생각하세요. 고독도 충만하게. 내 외로움은 어떤 냄새가 날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고독도 즐길만 하지 않을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띄워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따뜻한 문장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연홍식, 구성 이우숙,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r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he tenement halls, whispered the sounds of silence.